보유세 인상이 정말로 전세나 월세로 얼마나 전가되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금은 집주인이 내는데 그 비용이 결국 임차인 가격으로 얼마나 옮겨붙는가입니다. 먼저 정우님부터요. 정가가 크다 주장과 과장됐다는 주장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가가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전액 정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유세는 매년 고정비처럼 붙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수요와 공급 탄력성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저는 거시적으로도 돈 가치, 프레임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통화 환경과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격을 움직이고 그 위에 세금이 얹힙니다. 세금만으로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는 그림을 그리긴 어렵습니다. 기사님, 정우님은 전부 전가된다는 의견엔 선을 그었는데요. 기사에서는 공시가격 상승과 월세 급등을 연결하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옮겨갔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장 구조에서 전가가 커지는지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기사만 봐도 방향은 보입니다. 올해 2월 서울 평균 월세가 1,051만 5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고 전년 동기보다 12.5% 올랐죠. 또 공시가격도 2026년 안에서 서울이 지난해보다 18.67% 상승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는데 월세가 먼저 움직였다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게다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고점이 다시 갱신되고 있어요. 서초 평균 전세가 올해 1월 11억 2,491만 원, 2월 11억 3,080만 원으로 기록을 깼다는 보도까지 나왔고요. 다만 월세가 오른다만으로 정가를 증명하긴 어렵죠. 임차인도 수요가 있어서 오르는 것 아닐까?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정우님, 데이터로 보면 정가의 크기를 추정한 연구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도 전액이 아니라 일부 전가라는 표현으로 가요.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사례를 보면 보유세 1% 상승 시 전세 보증금 상승분의 약 30%, 월세 보증금의 약 40%에서 50%가량이 전가된다는 역추적 추정이 인용됐습니다. 이건 전액 전가가 아니라 중간값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유세 인상이 전반 집값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못 줬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분석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즉 세금이 임대료로 완전히 옮겨가 가격이 깔끔히 내려간다 또는 깔끔히 올라간다 같은 단순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세금 변화도 전세보다 월세로 더 옮겨간다는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기사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나타나는 걸 구조적으로 설명해 보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전가 경로가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보유세 부담이 임대인의 현금 흐름 압박으로 바뀌면서 월세를 끌어올리는 경로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듯 집주인이 아직 세부담을 본격적으로 체감하지 못한 상태였다가 가시화되면 월세 인상 압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현장 코멘트가 있었죠. 둘째는 매물 부족이 전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경로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임차인이 그 가격이면 다른 곳으로 간다가 안 됩니다.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낮고 수요가 꾸준히 붙어 있는 구조라서 임대인의 교섭력이 커집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 공급 여건에 좌우된다면서 서울 주택 보급률 93.9% 수치를 들었잖아요. 이런 데서는 임대료 조정이 가격으로 반영되기 쉬워집니다. 방금 교섭력이 핵심 키워드였어요. 그런데 정우님은 교섭력보다 거시 쪽을 강조하시잖아요. 임대인의 교섭력만 보면 정가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우님, 임대차 시장의 다른 변수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엔 임대료 정가는 세금이 원인이라기보다 세금이 트리거로 작동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이 막히면 매물이 줄고 임대차는 경직됩니다. 세금 강화가 양도세와 같이 묶이면 거래 절벽이 생기고 결국 매물 잠김이 나타나죠. 그러면 임차인은 대체 주거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월세나 전세가 오르는 건 세금 때문만이라기보다 시장 유동성 감소와 결합된 결과입니다. 또 2020년에서 2021년처럼 세금 강화 시기에 오히려 전세 시장이 폭등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도 세금 전가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거래와 매물의 구조가 바뀌면서 수요가 이동한 효과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기사님, 거래 절벽과 유동성 설명이 나왔는데요. 기사님은 지역별 온도차도 강조하시죠. 정가가 서울에서만 크게 보이고 지방에서는 덜하다는 식의 설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방은 수요 기반이 다릅니다. 인구 감소와 도시 축소가 진행되면서 빈집이 늘고 임대시장 교섭력이 임대인 쪽으로만 쏠리지 않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서울은 임대인의 교섭력이 강해서 부담 전가가 쉬운 반면 공급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가격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정가가 평균치가 아니라 구조치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세금 변화라도 지방에서는 월세를 올리면 세입자가 나가버릴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들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1% 보유세 올리면 전세보증금 30%, 월세보증금 40에서 50% 정가 같은 숫자가 있다고 해도 체감은 더 크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체감이 커지는 건 임차인이 보는 가격이 보유세 인상분과 다른 가격 요인이 같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는 단일 원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 대출 규제, 전세금 흐름, 그리고 매매 가격 기대까지 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특히 매물 부족 시에 더 민감해집니다. 기사에서도 전세 매물은 10건이 안 되고 월세 물건은 2건뿐 같은 문장이 나오죠. 매물이 거의 없으면 세금 부담이 조금만 붙어도 거래 가능한 가격대가 위로 이동합니다. 이건 전가율 자체가 갑자기 100%가 됐다기보다는 가격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내는 효과에 가깝습니다. 기사님, 그럼 정가가 일부라 해도 결국 임차인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인데 실제로는 임차인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사에서도 체감 효과는 월세 폭등이라는 우려가 직접 나와요. 또 실제 현장 사례가 있습니다. 마포 아현동에서는 월세를 놓던 집들이 전세나 반전세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이유로 향후 부담할 세금 2억에서 3억 원 가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이 언급됐습니다. 이건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의 월비용이나 보증금 형태로 재배치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비싸지면 월세로 갈 수밖에 없거나 월세가 비싸지면 또 전세로 가는 게 아니라 반전세 형태로 타협하게 됩니다. 결국 비용은 더 불어나기 쉬워요. 여기서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집값 잡는다고 세금 올렸더니 월세만 올랐다 라는 분노죠. 기사님, 이 논쟁을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공평성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평성 논쟁과 수치 논쟁을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치로 보면 보유세 인상분이 전세나 월세로 일정 비율 전가된다는 추정이 있고 그 비율은 100%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공평성 측면에서는 전가가 일어난 구간의 부담이 임차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체감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임차인이 대체 선택지를 잃어서요. 기사에 임대차 매물이 줄었기 때문이다. 같은 설명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 불만이 커지는 구조가 이미 성립합니다. 정우님, 마지막으로 그럼 정가는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냐에 대해 방송용 결론을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완전 정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시청자가 납득할 문장으로요. 방송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임대료로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옮겨가며 그 전가 비율은 지역의 공급과 교섭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추정 연구로는 보유세 1% 상승 시 전세보증금 상승분의 약 30%, 월세보증금 상승분의 약 40에서 50%가 전가되는 방향성이 제시돼 있다. 다만 월세와 전세의 급등은 세금만의 효과가 아니라 매물 부족과 유동성 경직 같은 시장 환경이 함께 만든 결과다.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지금까지 보유세 인상이 전세, 월세로 전가되는 조세 전가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